네, 오늘 지금 10강에 왔어요. 10강은요, 여러분, 얘가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n cái của 뒤에 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를 문법적인 용어로 하면 종별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종별사는 뭐냐 하면 명사의 종류를 구별해주는 얘도 역시나 명사예요. 근데 어디 앞에 위치하냐면 명사 앞에 위치해서 그 명사의 종류별로 쓰이는 종별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 앞에 쓰이는 종별사는 건이 되고요. 그리고 사물 앞에 쓰이는 종별사는 까이가 되고요. 여기 지금 또 뭐 나왔어요? 과일류 앞에 쓰이는 또는 둥근 사물 앞에 쓰이는 것은 꾸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 자체가 건 명사, 까이 명사, 꾸어 명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종별사의 역할 세 가지를 저랑 같이 정리를 하고 가실 건데요. 첫 번째는요, 별 뜻이 없어요. 그럼 왜 써요? 그냥 그 명사의 종류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는 강조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강아지, 개라는 단어는 쩌예요. 뭐라고요? 쩌. 그럼 이 쩌라는 단어를 개라고 쩌라고 쓸 수도 있지만 건쩌라고 해서 개는 동물류다 라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거나 또는 앞에서 배운 지시형용사로 이 개라고 했을 때 특정되잖아요. 그쵸? 그때 전아이 이렇게 써도 되지만 조금 더 강조하는 용법으로서 건 전아이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아이도 맞고 건 전아이도 맞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특별한 의미 없이 명사의 종류를 구별해주고 조금 더 강조하는 용법으로서 사용된다라는 용법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한국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책을 살 때도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물건을 살 때는 한 개, 두 개,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쓰죠. 그쵸? 또 뭐가 있어요? 한 자루, 두 자루. 많죠. 한 장, 두 장. 이렇게 단위를 세는 명사로서도 종별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수는요, 한국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마리의 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한 마리 개 이렇게 한국어 어순이 되죠. 베트남어도 이때는 똑같습니다. 수를 셀 때는요. 그럼 우리 1은 뭐였죠? 1부터 10까지 정도는 외우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못이었어요. 그쵸? 못. 그리고 마리. 이때 뭐를 써준다? 동물 앞에 쓰는 종별사가 수를 세는 단위로도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못, 건, 쩌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못, 건, 쩌 이런 식으로 수를 세는 단위로도 사용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대표 명사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때 예문에서도 볼 텐데 이 과일은 망고야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과일은 해서 망고를 가리키면서 과일 전체를 대표하는 걸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일은, 그쵸?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또 종별사거든요. 그래서 이따 만들어 볼 테지만 이 과일은 망고야 라고 할 때 꼬나이 라 망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망고라는 단어 이따 배우실게요. 꼬나이 라 꼬아수아이 또는 꼬나이 라 수아이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이때 꼬아나이 하면 뭐였죠? 대표 명사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별사 쓰인 요 세 가지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뭐였죠? 첫 번째는 그냥 명사 앞에 붙어서 이때는 생략도 가능하고 그 명사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또는 명사의 종류를 명확하게 해주는 용법으로 쓰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용법일 것 같아요. 수를 세는 단위로서 사용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명사의 종류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조금씩 더 찝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표 명사로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잡혀있죠? 맞아요. 건 명사, 꼬어 명사, 까이 명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제가 순서는 조금 바뀌었는데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어떤 명사의 종류를 확정해주는 하나의 단어인 거죠. 그쵸? 근데 얘가 문법적으로 수를 세는 단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명사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패턴에 넣어 놓았고요. 자, 그러면 con, cái, của 말고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 어휘 더하기에 다양한 종별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명사 종류별로 한국어도 정말 많듯이 베트남어도 굉장히 비슷해요.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권, 두 권 책을 살 때 쓰는 단위인 꾸엔 나와 있어요. 또 옆에는 가로치고 꾼 해놨죠. 꾸엔 또는 꾼 하면 권이라는 뜻을 가져요. 똑같죠. 한자성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책 하면 그냥 사이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죠. 사이 하셔도 되지만 꾸엔 사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꾼 사이 해줘도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이라고 하신다면 못 꾸엔 사이 못 꾼 사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교통수단은 지액이라고 해요. 지액. 자, 이거는 한 대, 두 대 셀 때 쓰이겠죠. 그쵸? 그래서 지액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어떤 교통수단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지액 셋업 하면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막 답답답답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종류 앞에는 셀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셀가 자동차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셋업 하면 답이 밟다라는 뜻이라서 페달을 밟는 것 바로 자전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GX 세마이, 자 오토바이, 베트남에는 세마이 천국이죠. 그쵸? GX 세마이, 그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요, GX의 허이, GX의 허이, 허이가 뒤에 나오는 이런 매형을 뜻해요. 그래서 GX의 허이 하면은 자동차가 된다. 또는 자동차, 오토, 그죠? 오토카죠. 그래서 GX의 오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라고요? GX의 오토. 자, 그러면 우리 해볼게요. 나는 오토바이 2대 가지고 있어. 이런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또 패턴도 활용해 보실 텐데 일단 2대의 오토바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그쵸. 하이, 직, 세마이 이렇게 나와야죠. 왜? 숫자, 종별사, 명사 어순으로 우리나라 어순과 똑같이 잡으셨잖아요. 수세는 단위할 때. 그래서 하이, 직, 세마이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탈 것 앞에 쓰는 종별사 뭐 배웠어요? 직 있었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우리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종이를 세는 단위는 장에 해당하는 따였어요. 뭐라고요? 따. 그래서 요거는 우리 볼게요. 종이라는 단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요? 저이. 자, 종이 한 장. 나 종이 한 장만 줄래? 뭐 또 저이. 종이 한 장만, 두 장만 줄래? 하이 또 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요. 뭐또 바오. 신문 한 부 주세요. 우리가 부라는 단어를 한국어는 쓰지만 베트남어는 역시 떠를 쓴다. 뭐또 바오 하면 신문 한 부 주세요. 하이 또 바오. 2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또 바오 하면 뭐죠? 3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에서 종이 앞에 쓰는 종별사 떠 봤어요. 뭐라고요? 떠.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예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건 하면 우리 어디 쓴다고 배웠죠? 동물 앞에 쓴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문으로 들었던 게 건정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였어요. 근데 이 건이 예외적으로 이렇게도 쓰인대요. 일단 한 번씩만 읽고 가볼게요. 건자오 뭐라고요? 건자오 칼 그리고 건송 뭐라고요? 건송 그쵸? 강 그다음에 등 하면 길이죠. 그래서 느엉 우리 설탕길 배웠잖아요. 그쵸? 느엉 하면 길인데 건드엉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길이에요. 건드엉 나이 이 길이 건드엉 나이 라 대담 이 길은 대탑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느엉 나이 라 대담 하고 말하셔도 되지만 건드엉 나이 라 대담 이렇게 말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건까이 꾸 그리고 추가로 뭐 봤어요? 꾼 권에 해당하는 거 보셨죠? 또는 꾼 그리고 뭐 봤죠? 탈 것 앞에 쓰는 지 보셨죠? 그리고 종이 앞에 쓰이는 떠 봤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거 건 봤어요. 이 외에도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건 나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이 종류별로 뭐가 쓰이는지 일반 동물 앞에는 건 그쵸? 사물 앞에는 까이 과일 또는 둥근 것 앞에 둥근 것이라는 건 예를 들면 공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런 것 앞에는 꾸와 좋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권에 책에 쓰는 것 권에 해당하는 꾸엔 또는 꾼 자, 그 다음에 차량 앞에 쓰이는 우리가 또는 오토바이 바퀴류 있는 그런 것들 탈 것 앞에 쓰이는 지에 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종이 한 장, 두 장 살 때 쓰는 단위 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건까지 있었네요. 요렇게 종류별로 일단 외워두시고요. 자, 저랑 같이 문장을 하나씩 이제 적용해보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일단 패턴곽에 있는 단어부터 확장시켜 볼게요. 모자예요. 자, 그럼 모자는 일반적인 사물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죠? 종별사? 맞아요. 까이가 떠오르셔야 되죠. 뭐라고요? 까이. 자, 그러면 종별사는 어디 앞에 위치해 있었죠? 우리 아까 패턴을 어떻게 봤어요? 건 명사, 까이 명사, 꾸어 명사. 명사 앞에서 명사의 종류를 구별해 준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명사 앞에서 명사의 종류를 구별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모자라는 단어 앞에 뭐가 써야 돼요? 까이 모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뭐라고요? 까이 모자. 자, 모자라는 단어는 베트남어로 무자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무자를 쓰자. 모자는 무자예요. 그래서 무 하면 모자입니다. 무 하면 모자예요. 자, 그래서 모자라는 단어 앞에 사물 앞에 쓰는 종별사 까이를 써서 까이 무가 되겠죠. 뭐라고요? 까이 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것은 모자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앞에서 하고 오셨으니까 아마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셨을 거예요. 너희 라 까이 무. 좋습니다. 이것도 완전 맞아요. 너희 라 까이 무. 좋아요. 맞는데 자, 우리가 이것은 해서 우리 대표 명사로 써볼게요. 제가 종별사 용법 중에 세 번째로 종별사가 대표 명사로서 사물을 대표하는 그 명사로서 쓸 때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직역을 해보자면 그러면 cái này là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cái này là cái mũ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cái này là cái mũ. 좋습니다. cái này là mũ 하셔도 되고 cái này là cái mũ 하셔도 되고 또는 지시대명사 앞에서 배운 거 활용하셔가지고 đây là cái mũ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cái này 진짜 많이 써요. 베트남 사람들이 입에서 정말 많이 습관처럼 많이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거 있잖아. 우리도 한국말로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할 때 까이까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까이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것 저것 할 때도 여러분들 베트남 가셔서 쇼핑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이것 까이나이, 이것 까이나이, 저것 까이끼요. 이거 얼마예요? 까이나이 bao nhiêu tiền? 저거 얼마예요? cái kia bao nhiêu tiền? 이렇게 말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cái này, 저것, cái kia 이렇게 챙겨두시고 그것 해볼까요? 그럼 뭘까요? 놀라셨죠? 그것 해보실까요? cái đó 이렇게 되는 거죠. cái đó, cái đó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것은 모자다 문장 만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를 세는 단위로 쓰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나는 모자를 5개나 가지고 있대요. 나 모자 5개 있다 자랑하는 거죠. 그쵸? 자, 나는 가지고 있어 5개의 모자를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또이 나왔죠. 또이. 그리고 가지고 있다 có 나오셨나요? 아니, 안 나오셨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명사가 나왔어요. 바로 have에 해당하는 것 거가 베트남어에 나왔답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주어 거 통형 컴 해서 이거는 동사나 형용사에 대한 일반 의문문이에요 라고 우리가 일단 앞에서 봤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드디어 이것의 의미가 나왔어요. 의미를 가지는 거는요, 가지고 있다, have에 해당해요. 뭐 소유나 존재를 나타내겠죠. 그쵸? 그래서 tôi có 하면 나 가지고 있어. 몇 개를? 5개의 무자를. 그래서 năm cái mũ 이렇게 되는 거죠. tôi có 5 cái mũ 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tôi có 5 cái mũ 이렇게 되는 거죠. 나 5개의 모자 가지고 있다. tôi có 5 cái m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걸 배웠어요. 문법적으로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걸 배우셨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는 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암기가 남으셨죠? 화이팅 해보시고요. 바로 저랑 같이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